들깨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혈당이 싹 사라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 들깨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이 있죠?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를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효능과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서 암에 걸리고 또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들깨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들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진통소염제의 역할은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건데요. 들깨 속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혈관 건강이나 피를 맑게 해준다 이런 역할도 있지만 몸속에 미세한 염증 등을 잡아주는 역할도 있어서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데요. 들깨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칼슘 함량이 아주 높기 때문인데요. 들깨 100g에는 390mg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서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고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에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성의 경우는 폐경 이후가 되면 골밀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골다공증이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할 수 있고 또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인이 될수록 뼈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뼈 건강을 위해 들깨를 꾸준히 드셔보시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의 효능이 바로 뇌 건강, 뇌 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며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들깨에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죠?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이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60%가 바로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망가뜨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토카인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켜 줄 수가 있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 많이 발견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도 이 바로 알파리놀렌산이 감소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들어있다는 DHA 성분 들어보셨죠? DHA가 대표적인 뇌 기능을 강화하는 물질인데요. 이 DHA가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 DHA는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으로 꼭 섭취를 해야 합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몸에 흡수가 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어린이 전용 오메가3 같은 경우에도 성인보다는 EPA보다 이 DHA 함유량이 높은 영양제들이 많죠. 들깨가 뇌신경과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뿐 아니라 EPA로도 바로 변환이 되는데요.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바로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해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매주 1,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약 11.5g, 고등어에는 9.9g, 그리고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죠.
있죠.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서 약 5배 이상의 고함량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하고 심장 또한 튼튼하게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건데요.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들깨 100g에는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를 하게 되는데요. 수분을 흡수해서 대변을 무르게 만들어주고 장 운동도 촉진을 시켜서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할 수가 있고 변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대장 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6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이 작용을 잘 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가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7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에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와 비슷한 기전이라고도 어찌 보면 볼 수가 있고요. 8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4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이 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서 빈혈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뿐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는 조혈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에 혈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셔보시면 빈혈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들깨도 가장 취약한 단점이 바로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들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 들기름을 짤 때 방법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류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들기름을 넣어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또한 산패가 쉽게 될 수 있는데요. 들기름이 만약 산패가 되면 벤조피렌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1급 발암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이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기한을 지켜주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2달 이내로 빨리 드시면 가장 좋고요. 만약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해 준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온에 두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서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의 껍질은 섭취할 수가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는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보다는 들깨 가루를 많이 판매하는데요.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있어서 세척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세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서 씻어주시고요. 그리고 물 위에 뜨는 것들만 채로 걷어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바닥에 이물질만 남는데요. 이것을 버리고 또 물에 담가서 씻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을 3-4번 정도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세척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통 들깨는 자연 건조 해주셔도 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팬에 담아서 약한 불로 건조시켜 주거나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보셔도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 들깨를 접시에 담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돌려주시고 상태를 한번 확인합니다. 아직 좀 건조가 덜 됐을 수 있는데요. 한 번에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면서 상태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통 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요.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통 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것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것과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드시면 몸에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 마늘, 절인 마늘 등등 먹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도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잖아요. 마늘 껍질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마시길 바래요.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드시면 좋은 음식,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려 볼게요. 마늘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약 7kg이래요. 세계 평균이 0.8kg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마늘을 많이 드시고 계시죠. 마늘을 많이 드신다는 것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인데 먹는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마늘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로 빵이에요.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서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서 즐겨 먹었는데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가 있어요. 마늘빵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죠.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나오죠.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 당뇨를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고 쉽게 살이 찌게 돼서 비만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또한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이나 복통이나 변비 등의 증상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뿐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는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서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하게 섭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늘은 어떻게 드셔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 드실 때 더 좋아요.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을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밥이에요.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함량이 2.77mg 정도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 30분이 지나면 4.92mg, 1시간이 지났을 때는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서 무려 4배 이상 많아진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50.23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나 높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 드시는 게 좋겠죠. 이런 방법이 번거로워 추천드리는 게 바로 마늘밥이겠죠.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데 1인분에 마늘 3-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돼요.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 좋은데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릴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할 수 있어서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굉장히 영양소 있는 밥이 되겠죠.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남은 껍질은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셨죠? 오늘부터는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마늘의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아마도 항암 효과인데 마늘 껍질을 통해 큰 항암 효과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발표했는데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 세포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또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가 높았다고 하고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또 심혈관도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죠.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지를 낮춰서 콜레스테롤과
올리브유가 중성지방을 낮추는데도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이를 통해서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인 거죠. 또 마늘 껍질을 말려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죠.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해서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죠. 그리고 마늘 껍질을 분말로 만들어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 마늘차 우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줘서 수분을 없애줘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는 끓는 물에 소주 반컵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 15g 정도를 넣고 끓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 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아요.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꿀과 마늘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은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드시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면 눈에 충혈도 올 수가 있고 노화도 빨라질 수가 있죠. 또한 두통도 생길 수가 있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마늘을 또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해서 암을 예방하고 쌈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해서 풍부하게 항산화 물질을 섭취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도 깨끗하게 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마늘장아찌예요. 마늘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든 마늘장아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장아찌 만들어 드시면 안 좋죠.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장아찌에는 설탕도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고 드시는 게 좋고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복이 되죠.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도 급격히 오르고 혈액도 끈적끈적해지고 또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해서 기억력도 감퇴시킬 수가 있죠. 집에서 마늘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는 설탕을 넣지 말고 건강한 식재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드려요. 마늘에 열을 가하면 마늘의 색이 점점 짙어져서 결국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 그 이유는 마늘 속에 들어있는 당류와 단백질의 아미노산이 반응해서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딘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반응은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죠.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 고기가 점점 하얘지다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다 보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나 많아질 뿐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促진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으니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마늘은 또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 마늘을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마늘 기름튀김 이것도 별로 드시는 게 좋지 않아요.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도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는데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은 파괴시키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은 음식이 돼요.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도 일어나고 염증 수치도 높아질 수가 있겠죠.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 독소 또한 높아져서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만약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해서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가 있겠죠.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 드시는 방법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 먹는 거예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서 5분 정도 데쳐주시고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주죠. 이때 통후추 조금 넣어주시면 풍미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겠죠.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 항산화 성분 항암물질이 극대화돼서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의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마비와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되고 생선 요리를 할 때 마늘을
으깨서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를 잡아줄 뿐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 더욱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계신데,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잖아요. 이런 효능이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났을 때도 지혈이 잘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점막을 자극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마늘은 적당히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역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당뇨가 사라지고 치매가 예방이 됩니다. 미역에는 풍부한 영양 성분이 있어서 당뇨 예방, 골다공증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 암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미역은 어떻게 먹어야 암과 치매에 안 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미역국 끓일 때 고소한 들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아서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미역을 볶을 때 들기름을 넣고 조리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리놀레산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노폐물을 배출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또한 동맥경화를 방지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도 좋은 효능이 있죠. 그런데 이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열을 가하게 되면 산패가 돼서 좋은 성분은 없어지고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벤조피렌은 암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고 뇌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정말 위험한 물질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을 줄 알고 넣은 들기름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을 먹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들기름은 미역국을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스푼 넣어서 드시면 들기름의 효능과 고소한 맛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대파입니다. 다른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에는 파를 꼭 넣는데 유독 미역국을 끓일 때에는 왜 파를 넣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들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나빠지는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식감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는데요. 미역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대파의 인과 유황 성분 때문에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받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960mg 정도이고요. 우유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약 105mg 정도입니다.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우유보다 9배 정도나 더 많다는 것이죠. 성인 기준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이 600에서 700mg 정도인데요. 미역국을 한 그릇만 드셔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는 양입니다. 우유를 소화 못 시키는 분들이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미역이 정말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칼슘은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이 골다공증 예방은 50대 이후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효능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역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런 칼슘 보충에 정말 중요한 미역을 대파와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미역의 미끌미끌한 성분이 알긴산이라고 했잖아요. 이 알긴산도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바로 알긴산은 다른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서 혈관 내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가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미역이 피를 맑게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알긴산의 효능 때문에 혈관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알긴산은 장 운동을 촉진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함께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죠.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가 당뇨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국립보건원에서 장년층 7,40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과 매일 미역국 반 그릇 이상의 해조류를 섭취한 사람의 당뇨병 발생 위험도를 조사를 해봤는데, 하루에 미역국 반 그릇 이상 먹는 사람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20% 정도가 낮았습니다. 미역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식이섬유가 소화의 속도를 늦춰주고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주고 칼로리가 낮아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여 체중을 감량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역국은 또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이 반드시 먹는 음식 중에 하나죠. 미역에 풍부한
요오드가 출산 후에 늘어난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고 모유가 잘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또 요오드는 피를 먹게 해서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역할도 해주는데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서 출산 후에 흥분된 신경을 안정시켜줄 수가 있고 혈액의 생성을 도와 산모의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줘서 산모의 부종을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오드는 산모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몸에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요오드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몸에 보통 기력이 없다고 하는데요. 힘도 없고 피로감도 높아지게 됩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영양소를 소모하지 않게 되면서 체중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피부가 건조해져서 거칠어지고 탈모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요오드 부족의 한 현상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요오드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 호르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갑상선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미역을 섭취함으로써 예방을 할 수가 있죠. 요오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4mg입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오드가 약 1.1mg 정도 함유되어 있으니까 미역국은 하루에 한두 그릇 정도 드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요오드는 과하게 섭취하게 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요오드의 섭취량이 많아지면 갑상선 염이나 다른 갑상선 질환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그래서 미역을 섭취하는데 주의를 하시면 좋고요.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데요.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사율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갑상선에서 T3, T4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가 않아서 수치가 너무 높다든지 너무 낮게 되면 우울증,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요오드가 있죠. 요오드가 부족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뇌세포가 손상이 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 요오드가 많은 미역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미역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되어서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돼서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을 유발하며 극히 드물지만 심해지면 갑상선 암으로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미역을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역에는 요오드,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등 많은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후코이단 성분은 미역의 줄기보다 미역귀에 7배나 많이 들어있어서 요즘 미역귀가 항암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코이단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되도록 유도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효능으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전이 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후코이단은 특히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백혈병에 효능이 좋다고 입증된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고요. 후코이단은 항암작용 외에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흡착되지 않도록 막아주면서 혈류를 원활하게 해줘서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이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뇌졸중이나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미역귀와 함께 토마토를 드시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해 볼 수가 있는데요. 토마토가 채소의 왕으로 불리며 우리 몸에 정말 좋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토마토에는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며 염증을 제거하고 노화를 예방할 뿐 아니라 미역의 후코이단과 만나게 되면 암세포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음식은 두부가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건강식품으로 우리 식탁에 정말 많이 올라오죠. 두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사포닌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인삼, 홍삼, 더덕 등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사포닌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작용도 해서 암을 예방하기도 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포닌의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체내에 요오드를 배출하여 요오드 결핍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미역과 함께 드시면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요오드와 사포닌의 만남으로 미역의 섭취로 과다할 수 있는 요오드의 양을 두부의 사포닌이 배출시켜주면서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우리 몸에 칼슘이 많아도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많이 마시는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골다공증
심장병증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많은 칼슘이 혈관이나 심장에 쌓여서 석회화를 일으켜서 건강을 해치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칼슘이 많은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계란과 함께 드시면 해결이 됩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주는데, 단백질은 뼈를 강화하고 칼슘이 뼛속으로 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K2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늦게 나서 그동안 정식으로 섭취 못했던 비타민 K2가 요즘에는 허가가 나서 요즘 영양제들에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2까지 같이 들어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칼슘 흡수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흡수가 안 되면 그대로 혈관에 남게 되고 쌓이고 쌓여서 석회화를 유발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미역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칼슘의 흡수를 도울 뿐 아니라 우리 몸의 pH 균형을 잡아주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미역은 알칼리성 식품이고 계란은 산성 식품으로 같이 섭취하면 약알칼리성 상태로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화에도 좋고 미역은 단백질과도 잘 어울리니 계란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의 흡수도 아주 잘 됩니다. 당근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몸에 좋다는 당근도 먹는 방법과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서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당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당근을 드시는 방법, 그리고 당근을 제대로 먹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까지 당근에 대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연예인이 3주 동안 11kg 감량했다고 하는 당근 다이어트 방법도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당근에 대한 모든 거 바로 시작할게요. 당근의 대표적인 효능은 베타카로틴이죠. 베타카로틴은 채소를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 되도록 하는 성분이고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죠.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거고,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항암 작용까지 이어질 수가 있죠. 당근의 첫 번째 효능은 눈 건강을 좋게 한다는 거예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 이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좋게 하는 성분이죠. 당근을 드시면 눈이 좋아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눈 건강을 위해서 루테인을 드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눈에 좋다는 루테인 영양제를 먹는 것과 당근을 먹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양제와 당근에는 모두 비타민 A, 루테인, 지아잔틴 등등이 들어있어서 시력을 유지하고 눈의 노화를 방지해주고 황반 변성 등의 질환도 예방해주죠. 당근에는 여기에 비타민 C, K 그리고 필수 미네랄이 더 들어있어요. 항산화 효과나 뼈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는 루테인 영양제를 드신다고 해도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평소에 당근을 조금 더 추가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리죠. 당근의 효능은 또 노화 방지가 있죠. 이것도 베타카로틴의 효능과 관련이 있는데, 노화가 많이 된다는 것은 몸에 산화가 되고 염증이 많아진다는 건데, 염증이 몸 안에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런 염증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노화를 방지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도 없애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세 번째 당근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한다는 거죠. 요즘에 당근 주스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데 착즙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약간 아쉬운 거는 착즙하고 남은 그 찌꺼기는 모두 버린다는 거죠. 당근은 사실 식이섬유 폭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액 내의 염증을 제거하고 식이섬유는 장 쪽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줘요. 장 속에 유산균이 살아가려면 유산균에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이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당근의 식이섬유고요. 또한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해서 배출해주는 효능도 있어요. 이 효능은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되죠. 이런 과정은 당뇨를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거죠. 네 번째 당근의 효능은 암을 예방하는 거예요. 암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인데, 폐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위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결국에는 위암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한 가지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암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회복이 더디거나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게 바로 항산화 성분이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간혹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폐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당근 섭취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암 발생과 당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폐암이 발생했던 실험군은 당근을 섭취한 것이 아니라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섭취한 것이었고, 당근을 섭취한 실험군은 오히려 암 발병률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다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치매 예방이죠. 베타카로틴은
당근은 뇌혈관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 뇌혈관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해서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이렇게 뇌신경이 활성화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되죠. 치매는 발병이 되면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서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 치매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요정이 있으니 당근을 매일 하나씩 꾸준히 섭취해서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릴게요. 여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건데 여성 연예인이 당근 다이어트로 3주 동안 11kg를 감량한 사실도 있는데 이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이유가 당근에 함유된 식이섬유 때문이에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고 섭취한 당 성분과 지방 성분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능이 있죠. 그러면 연예인이 활용했던 당근 다이어트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당근을 잘 씻어서 잘게 채를 썰어주고 당근 한 개에 소금 한 스푼 넣어서 10분 정도 절여주고 절인 물은 꼭 짜서 버려주죠. 그리고 올리브 오일과 식초에 버무려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한 2-3시간 정도 숙성하신 뒤에 드시면 돼요. 먹을 때는 사과채를 썰어서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 이렇게 좋은 당근도 먹는 방법에 따라서 효과를 10배 이상 늘릴 수도 있고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우선 당근을 드실 때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다만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당근을 드실 때는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리죠. 당근의 영양 성분은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죠.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잘 녹는다는 건데 베타카로틴 성분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기름을 사용하시면 좋고 이렇게 기름을 사용해서 살짝 익혀 드시게 되면 생으로 드셨을 때 10% 정도 흡수되는 베타카로틴을 70% 정도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엄청난 차이죠. 기름에 볶을 때 주의사항은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살짝만 익혀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볶으면 오메가3를 함유한 기름도 산패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을 알려드릴 건데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주스 있잖아요. 그 ABC 주스. 들어가는 재료는 사과, 비트, 당근이죠.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서 주스를 마시면 황사나 폭탄 주스를 마시게 되는 건데 이 세 가지 중 BT의 효능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풍부한 항산화 물질이 확장된 혈관을 따라서 온몸에 구석구석 공급돼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해서 각종 질병에도 예방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다만 BT에는 옥살산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요즘엔 이 비트를 빼고 사과, 양배추, 당근 이렇게 세 가지를 넣은 ACC 주스가 또 유행하죠. 양배추는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줘서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이물질을 배충시켜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죠. 그리고 항암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브로콜리와 단호박을 당근과 함께 드시면 돼요. 세 가지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찜기에 쪄서 드시면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고요. 올리브오일과 약간의 소금을 넣고 물과 함께 섞어 드시면 맛도 좋고 또 건강에도 좋은 강력한 항암 주스도 드실 수가 있겠죠.